안녕하세요. 인생 성공 플랜 박 기장입니다. 아이온큐가 최근에 로드맵이 살짝 조정된 흔적이 보입니다. CES 2025 발표와 최근에 SK텔레콤과의 제휴 소식을 보면 방향이 좀 더 실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AQ64는 여전히 2020년 말 목표로 잡혀 있지만 그 이후로 AQ256 같은 대규모의 목표는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여러 QPU를 광자 연결로 묶어서 확장성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죠. 예를 들어 수천 개의 큐빗을 다룰 수 있는 멀티코어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용화에 더 집중하고 있죠. 과거엔 큐빗 수 늘리기, 오류 줄이기 같은 기술의 성능 자체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기업이 당장 쓸 수 있는 양자 솔루션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자율주행 프로젝트, 에어버스와의 항공 최적화, 미 공군과의 계약 같은 실질적인 협업 사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전문 회사 ID 컨티크를 인수한 뒤에 단순히 컴퓨터를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양자 네트워크와 보안까지 엮으려는 움직임이 커졌습니다. SK텔레콤과도 양자 암호 기술 협력을 발표했는데 이건 통신업계의 진출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이온큐가 세계 최고의 양자 컴퓨터를 만들자 해서 기업이 돈을 벌 수 있게 실용적인 기술을 주자, 이런 전략으로 조금 바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차와 교통 표지판 인식을 푸는데 양자 컴퓨터를 적용하고 있다는데 이건 자율주행 차량의 실시간 연산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이죠. 그렇다면 이런 변화가 왜 생겼을까?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아이온큐는 상장회사라 아무래도 주주들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겠죠. 2024년 매출은 4,31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여전히 연간 1억 5,780만 달러로 적자 기업이죠. 투자자들은 언제 흑자를 내냐 계속 묻고 있죠. 피터 체프먼은 2030년으로 미뤘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주가가 요동치니까 상업적인 성과를 빨리 보여줘야 되는 상황일 수 있겠죠. 그리고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죠. 양자 컴퓨팅 시장은 구글과 IBM,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기업들이 뛰어들면서 더 뜨거워졌죠. 구글은 2024년 말에 윌로우 칩을 발표했고 IBM은 초전도 방식으로 앞서가고 있죠. 아이온큐는 이온 트랩 방식으로 차별화를 했지만 기술만 앞서가다간 고객을 놓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용성을 강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김정상 교수 같은 연구 중심의 리더가 떠나면서 피터 체프먼의 상업적인 비전이 더 강하게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CMO 마가렛 아라카와가 양자는 비즈니스다 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는데 이건 회사가 학계보다 시장을 우선시한다는 신호죠. 한마디로 아이온큐가 생존과 성장에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술만 개발하다 망하는 스타트업이 굉장히 많죠. 실질적인 매출과 고객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럼 장점을 한번 유심있게 볼게요. 첫 번째로 상업적 성공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2024년에 예약 액수가 9,560만 달러로 가이던스를 넘겼고 미 공군, 현대차 같은 대형 고객들이 붙었죠. 매출이 매년 2배씩 뛴다는 건 아무래도 양자 컴퓨팅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증거겠죠. 둘째로 시장의 확장성이 높아졌습니다. 양자 네트워크와 통신 기술까지 손대면서 AI, 보안, 자율주행 같은 미래 산업으로 뻗어나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셋째로 투자자들은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겁니다. 기술만 앞세우면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비즈니스 성과를 보여주면 안정감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럼 단점도 한번 볼게요.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확장이나 인수에 돈이 많이 들어가면 적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죠. 2021년 상장 때 조달한 5억 7,300만 달러 중 3분의 1을 이미 썼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존도 리스크도 크겠죠. 대기업이나 정부 계약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만약에 그쪽에서 발을 빼면 타격이 클 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단기적으론 분명 좋은 방향입니다. 매출은 늘고 주가를 안정시키는데 아무래도 효과적이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연구 개발에 계속 투자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밀릴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IBM은 매년 수십억 달러를 연구 개발에 쏟고 있는데 아이온큐는 아무래도 자금 규모가 작아서 균형을 잘 맞춰야겠죠. 그럼 전문가들 의견을 한번 볼게요. 먼저 MIT 양자 컴퓨팅 전문가 윌리엄 올리버 교수는 아이온큐의 상용화 전략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2024년 인터뷰에서 양자 컴퓨팅은 기술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를 풀어야 시장에서 살아남는다고 했는데 아이온큐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컨티눔의 CEO 라자브 사피는 경쟁사이지만 상업적 활용이 양자 컴퓨팅의 다음 단계라고 했습니다. 아이온큐의 현대차, 미 공군 같은 협업 사례를 보면 업계 트렌드와 맞아떨어진다고도 볼 수 있죠. 그리고 비판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구글의 양자팀 멤버 하루툰트 네베는 2024년 컨퍼런스에서 양자 네트워크는 아직 초기라서 비용 대비 효과가 불확실하다고 했습니다. ID 퀀티크 인수와 SK텔레콤의 협력이 과연 큰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선도 있죠. 아무래도 아이온큐는 아직 적자 기업이다 보니까 위험성이 상당한 주식이죠.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클 수도 있지만 양자 컴퓨팅의 미래를 믿고 장기 투자하실 분이라면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진 지금이 매수 타이밍일 수도 있겠죠. 적어도 포트폴리오에 조금씩 담아가면 미래에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